그렇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는 뭐지? 즉 제가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사회공제 금액은 안녕 식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 있는 희애입니다. 여러분, 내가 1년 동안 이렇게나 많이 쓴 의료비 왜 대체 세액공제 적용이 안 됐을까 궁금하셨죠? 오늘 영상에서 제대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연말정산의 공제 항목입니다. 세액공제가 뭔지 소득공제가 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기본 정리 영상 먼저 꼭 보고 오셔야 되세요. 그렇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는 뭐지? 이 개념 참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우리가 인적공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기는 할 텐데 먼저 귀뜸을 해드리자면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집니다. 기본공제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나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추가를 하여서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에요. 이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대표적으로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그리고 배우자가 해당이 되는데 이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만큼은 기본공제 대상자들이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위해서 소비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계 존속, 즉 부모님에 대해서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직계 존속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보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만 60세가 되지 않으시더라도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만 59세다 라고 하시더라도 어머니에 대해서 지출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해주겠습니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희애님, 네, 그럼 알겠습니다. 대상자도 다 알겠고요. 진짜 중요한 숫자를 얘기를 해주세요. 네, 숫자 얘기해 드릴게요. 이 의료비 세액공제는 우리의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5%의 공제 비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해드립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4천만 원의 총 급여액을 받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올해 제가 지출한 의료비는 총 150만 원이에요. 계산을 해볼까요? 저의 총 급여액인 4천만 원에서 3%는 120만 원이죠. 제가 지출한 의료비는 150만 원이었습니다. 이 15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빼면 30만 원이 남죠. 우리는 이 30만 원에 대해서 15%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제가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은 4만 5천 원이 되겠네요. 따라오고 계신가요? 한 번 더 계산해 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총 급여액 3천만 원을 받는 근로소득자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제가 지출한 의료비는 총 1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3천만 원의 3%는 90만 원이죠. 제가 지출한 의료비 100만 원에서 총 급여액의 3%인 90만 원을 빼주면 10만 원이 남죠. 우리는 이 10만 원에 대해서 15%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맞아요. 15,000원이 됩니다. 이 안경이랑 콘택트 렌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놓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력 교정용으로 맞추는 안경 그리고 시력 교정용으로 끼는 콘택트 렌즈의 경우에는 한 명당 50만 원의 한도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시력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이어서 안경도 굉장히 오래 꼈고 콘택트 렌즈도 굉장히 오래 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카드 결제를 했든 현금 결제를 했든 의료비 세액공제 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서류를 내는 시즌이 있죠. 전산 처리를 하는 그 시즌에 우리가 실제로 결제를 한 그 안경점에 가서 저 세액공제용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관련 서류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구매한 안경과 콘택트 렌즈가 시력 교정용입니다 라고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을 해주십니다. 이 서류를 우리가 연말정산 관련 증빙 서류에 함께 제출을 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난임시술비도 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앞서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15%의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난임시술비는 20%의 공제 비율을 적용받아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받으실 수 있고 19년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서 산후조리비 역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 의료비 세액공제는 정말 치료 목적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다거나 혹은 내가 자가 진단을 해서 나는 요즘 좀 필요하니까 한약을 좀 먹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등의 의료보조식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용과 성형에 관련해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피부에 관련된 시술을 받는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치료 목적으로 피부 관련해서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이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것이 정말 치료 목적입니다 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을 때에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이 가능하니까 서류 제출을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실손보험은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실손보험을 통해서 보전을 받으신 금액,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치료받은 금액에 대해서 보험을 통해서 보험금을 돌려받았을 때에는 이 내역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전산 처리를 하는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리스트를 100%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분명 의료비에 관련해서 지출을 했는데 해당 간소화 서비스에 리스트업이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록해 놓으신 가계부나 영수증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리스트업 되어 있는 리스트와 반드시 꼼꼼하게 비교를 하셔서 한 건도 놓치지 말고 의료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리스트가 빠져 있다면 해당 병원을 직접 방문하신 다음에 서류를 발급받으시고 이 서류를 연말정산 처리하실 때 함께 제출해 주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번 달 11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실 때마다 틈틈이 지출 내역들을 점검해 보시고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미리 가늠해 보기 위해서 의료비 지출 내역들 쭉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